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지금 먼저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비트코인의 그 주봉 모습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 가상화폐, 요새는 암호화폐라고 많이 말들을 하죠. 이 투자로 손실이 큰 사람들이 많은 좌절과 또 이렇게 하는 방송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살다 보면 뭐 부동산이 됐든 뭐 어떤 것이 됐든 간에 투자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좀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하고요. 저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이 방송을 제 가족과 지인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무슨 뭐 거짓을 한다든가 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30년 넘게 그 투자로 살아왔습니다. 승률이 나쁘진 않았으나 그 제 욕심으로 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하다 보니 한번 잘못 들어가면 손실이 크죠. 그래서 제가 깊은 반성과 또 좌절도 많이 했지만 제가 방배동에 있는 집과 자양동에 있는 집이 투자를 하여튼 뭐 손실로 인해서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원래 뭐 여유 있게 뭐 집이 두 채 세 채 있다가 이렇게 없어진 게 아니고 빚 때문에 그 집을 팔고 이렇게 전세로 가게 되는 상황이 두 번이나 벌어진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뭐 이런 거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또 직업이 이런데 좀 많이 반성도 하고 제가 왜 이게 안 되는 건지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고 한번 들어보시고 앞으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증권 회사 다니는 데가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증권 회사인 거죠. 중간에 그만두고 딴 일 잠깐 한 적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한 지점장을 한 10년 했습니다. 그리고 보직 놓은 지가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돼서 한 5년 됐는데 그냥 쳇바퀴 돌듯이 돌아갔죠. 제가 한 5년 동안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절한 반성을 먼저 하고 늘 매일 돌아가는 시세판을 보면서 또 지점장으로서 또 해야 될 역할도 있고 뭐 저쪽 하니까는 그날이 그날이고 이 정보 사항이 늘 교과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했더니 이 정보는 지금 넘쳐 흐르죠. 그리고 누구나 다 백과사전인 스마트폰을 갖고 다닌단 말입니다. 정보를 연결시켜서 자기만의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투자 패배자에서 벗어나서 지금도 노력 중이고 저는 계속 투자를 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노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뭐 이렇게 허리 디스크를 한 3번 수술해서 저는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날린 그 투자금을 다시 다는 아니더라도 회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비트코인인데 이게 2008년도 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게 뭐 개인인지 뭔지도 모르지만 발생 시점서부터 냄새가 납니다. 이거를 세계에 있는 그 금융 지배자들과 각국의 정보기관이 이게 개인인지 세력인지 누군지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여기 2017년도 요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1년 펌프질을 한 겁니다. 여기 작전을 펼친 거죠.
그래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끝난 겁니다, 이때. 그러면 이게 흥행이 성공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작전도 있었지만, 서브프라임 때 미국이 달러를 무한정 발행함으로써 그 달러의 신뢰도가 급격히 저하됐죠. 그때 이게 딱 나왔단 말이죠. 제가 보기엔 간을 본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돈 세탁과 범죄에 이용되는 수단이 됐죠. 마약, 뭐 무기거래, 뭐 납치고 등등. 그래서 이 암호화폐의 특징이,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통제를 벗어난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을 위주로 해서 각광을 받았죠. 제가 보기엔 실패 이유가 이겁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먼저 아까 말씀드린 뭐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금융 엘리트, 뭐 저는 금융 지배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각국 정부보다 세상을 지배하는, 이 돈을 지배하는 것은 FRB, IMF, BIS,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세트로 움직이죠. 이 세 조직은 어디에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죠.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기득권입니다. 이들이 통제가 안 되면, 이들이 인정 안 하면 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죠. 이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정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죠. 제일 큰 이유는 세금이죠. 여기만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돈 세탁이 다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지배체제가 난 다음에는 가능하겠죠. 무정부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거래 내역을 누구도 해킹을 못하지만 금융 지배자와 정부가 독점을 한다 그러면 이들이 돈으로서 인정을 하겠죠. 그러기 전에는 안 되는 겁니다. 아마 블록체인 기술은 쓸모가 많겠죠. 뭐 선거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 지배자가 자기들만 엿볼 수 있다 하면 미래 화폐에 이 기술을 접목시킬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 폭락한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어차피 화폐가 제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속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타이밍이란 게 있죠. 첫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 지배자와 정부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지속될 수가 없었던 거고, 그 다음은요, 선물 거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식시장 참여자는요, 일반적으로 뭐 그렇죠. 시장이 오른다 그러면 손해볼 사람이 없죠. 다 좋죠. 물론 뭐 공매도 뭐 이런 것만 빼놓고. 근데 선물 시장은 아시다시피 제로섬 게임이죠. 내가 1,000,000원을 벌면 누군가는 1,000,000원 무조건 손해를 봅니다. 이 세계에서 이 선물 시장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금, 은, 석유, 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물시장이 있죠. 저는 이런 게 있는 게 달러가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조절하기 위해서. 그러면 선물시장 언제 열었죠? 2017년 12월입니다. 이때죠. 미국 시카고 비트코인 선물거래. 사람들은 거꾸로 여기에서 환호를 해요. 선물시장이 열린다는 것은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인정해 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다 빨아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이거 하기 이전에, 개방하기 이전에, 선물시장 개방하기 이전에 참 천하의 조지 소로스와 록펠러가 투자 계획을 흘리죠. 선물 투자를 하겠다고. 매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쇼스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롱을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매수한다는 의미로 얘기를 했죠. 롱 포지션으로. 세상에 이 인간들이 카드판에서 자기 패를 보여줄 것 같아요? 선물 매입 흘리고 매도했겠죠. 조지 소로스가 얼마 매입했다고 밝혀진 게 있나요? 조지 소로스가 어떤 인간입니까? 저는 전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지만 금융 지배자가 지금 유태인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영국 파운드와 공격했고 태국 바트와 그게 우리나라까지 퍼져서 우리나라가 IMF를 맞았죠. 그 원흉이죠. 조지 소로스가. 그 많은 가정과 그 많은 국가들을 파탄내고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거대한 사기판? 아니면 조폭놀이? 핵과 기초통화만 장악하면 안 되는 게 없죠. 그래서 금융 지배자들, 뭐 소위 금융 에리트들이 돈 버는 방법이, 돈 벌어 온 이제까지의 방법이 정보와 역정보와 사기였죠. 로스차일드는 워터루 전쟁 때 결과를 미리 알았죠. 하루 이틀 빨리 알았죠. 그래서 영국이 패배했다고 소문을 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국채를 헐값에 팔았죠. 그래서 그거를 헐값에 쓸어 담았죠. 영국이 이겼잖아요. 알면서. JP 모간은 어떻게 돈을 벌었습니까? 미국 남북전쟁 때 북군의 소총을 받아가지고 기름칠해가지고 이 운송수단이다 뭐다 부족할 그럴 때 되팔죠. 북군한테 6배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그 당시 때 북군이 우세하면 금값이 떨어지고 남군이 우세하면 뭐 금값이 올랐다 뭐 이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군의 총지휘관 장군을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금을 사고 팔아서 막대한 차익을 남기죠. 그 돈으로 전신회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도청을 하죠.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뭐 도청이란 그런 법도 없을 테니까. 그래서 개발 계획을 먼저 입수를 하죠. 그래서 똑같죠. 뭐 개발하는 정보를 먼저 입수해서 땅을 사고 철도 회사를 만들었죠. 철도 놓는. 그래서 제가 이전 방송에서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으나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은을 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사라고 했을 때 시세보다는 한 15%? 그 정도는 오르지 않았나 싶은데 JP 모간이 7년 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은을. 아까 말씀드린 선물 시장에서는 은 가격을 죽이고 실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집요하게 이의 제기를 해서 조작이다. 그래서 작년에 매니저 한 명이 징계를 받았죠. 은가격 조작으로. 그게 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투자나 뭐 할 때 이 경험인데 앞으로 이제 그런 걸로 좀 염두에 두십시오. 제가 보기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 12월 달에 선물 시장을 허용한다고 그랬을 때 선물 시장이 허용한다고 그러면요 그거는 다 뺏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다고 보세요. 나는 1개 갖고 있는데 상대방은 100개 갖고 있어요. 확률적으로 누가 이기겠습니까? 한 번 걸 때마다 전부를 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은 더 열광하고 더 샀을 거예요. 그러니 이 거래량이 요소도 상투에서 터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제냐면요. 기억나시죠? TV 토론회. 유시민과 그때 그 정재승 박사인가요? JTBC에서 한 거를 기억나는데. 부동산, 주식, 금, 방송에서 무슨 뭐 열풍 이대로 좋은가, 뭐 더 오를까, 이거 할 때가 거의 상투입니다. 우리말대로 옷이 받아도 조금 더 갈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터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낙네들이 비트코인을 알잖아요. 그러면 상투란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작년만 해도 그러잖아요. 작년 봄만 해도 강남 불패 부동산이요. 일반적으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방송에 나오면 전문가들은요 어디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큰 수입원이 됩니다. 증권회사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방송에 나와서 올해는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투자하지 마세요. 폭락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그 사람들은 강의를 하거나 책을 팔거나 사회이사를 하거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건설회사가 재벌 계열사죠, 거의 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사람 말을 듣는 게 낫죠. 물론 판단은 다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보통 평균 한 10분이면 얘기하고 끝내는데요. 이거는 좀 투자에 관한 거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역뿐만 아니라 패권전쟁이죠.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기축통화전쟁이죠. 2017년도에 중국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대금을 각자 자국의 통화로 결제하기로 했죠. 위안화하고 루블화로. 러시아, 중국, 일본이 미국채를 매각을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금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죠. 이제 달러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축통화로 유지를 하고 있으나 지금 금리 인상한다고 뭐 크게 얘기했다가 어유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 지금 어마 뜨거라 하고 올해 금리 인상 쉽지 않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뭐 못하는 거고요. 그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한 상태에서도 2020년도서부터 예서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 그러면 양적 완화를 다시 또 해야 되는데 이제 헬리콥터 가지고 안 될걸요. 전폭기에서 뿌려야 될걸요, 달러를. 그러면 그때도 달러가 안전자산이고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그 가치가 한 번 속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달 남았단 말이죠. 미국과 중국이 이제 합의를 보는 게 아마 어떤 결론이 도출되면 시진핑은 국내나 국내외적으로 나름 선방했다고 하겠죠. 트럼프는 뭐 대성공했다, 뭐 중국을 무릎 꿇렸다, 뭐 이런 식으로 자아자찬을 하겠죠. 저는 지금 지적재산권 이런 부분이 제일 크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금융시장 개방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저는 그것만 볼 거예요. 저는 판단 기준이.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선물 옵션을 외국인 투자자한테 전면 허용하나 안 하나만 볼 겁니다. 저는. 전면 허용했다 그러면 트럼프 말대로 트럼프의 승리고요. 금융시장 개방을 안 하면 시진핑이 선방을 한 겁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선물시장 개방했듯이 중국이 허용하잖아요.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제가 보기에. 중국 사람들 마작 좋아하죠. 한 1년이나 한 2년 정도 먹여주다가 환율과 선물로 박살을 내버릴 겁니다. 금융 지배자들이 아주 큰 시장 중국이 이걸 놔두겠습니까? 만약 개방이 되면. 그래서 증권시장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각 증권사가 12월 달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나라 2019년도 증권시장은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제가 알기로 한 군데 빼놓고는 다 그런 것 같은데 왜? 12월 달에 약세 보이고 중국과 미국 간의 전쟁, 무역 전쟁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 깨졌다가 지금 2200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해서 그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본인이 판단을 내린다고 할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 옵션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의 투자나 감을 좀 이렇게 한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만약 이쪽으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작년 12월 달 방송할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기준금리가 3% 간다는 전제 하에 2019년도 6월부터 증시가 하락을 하고 9월 달부터는 부동산이 크게 빠질 거라고 한번 말씀드린, 제 나름대로 공부한 게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인상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뒤로 물릴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증권 시장을 보면 좋지 않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조심해야 된다. 왜? 너무 많이 돈을 풀었고 그걸로 너무너무 주식을 올려놨어요. 미국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으로, 일본은 주식까지 사버렸어요. 한국과 중국은 먼저 조정을 받았죠. 근데 중국은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 되겠으나 잘 이겨내면 바닥인데, 중국은 지표를 믿을 수가 없죠. 아마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아마 비주류 힘들 겁니다, 중국.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으나, 폭락만 안 하면, 그리고 돌파구는 남북 관계가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저는 어차피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려운 좀 상황이 더 될 것이다. 지금도 어렵지만 아마 더 힘든 상황이 오리라고 봅니다. 내수가 완전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만큼 국민의 고통은 더 커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권에서 구조조정이 하고 있죠. 특히 보험계는 IFRS 때문에 더더욱 심하게 할 겁니다. 은행 증권은 알아서 하죠. 얘네들은 뭐 워낙 빠꿈이어서 좀 지나면 정년인장 얘기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또 찬스로 만들, 기회로, 그쪽 입장에서는 기회로. 그러면 제조업은 올 하반기나 내년 초 되면 같이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절대 직장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에 반하는 말씀이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불만 불평하지 말고, 한국 사회에서 제일 심한 죄가 괘씸죄입니다. 윗사람 술자리에서 씹지 말고, 왜? 가서 또 꼬사바른 놈이 있어요. 그리고 전직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아주 특수한 전문직이 아니시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돈거래, 개인들끼리 돈거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줄이 쪼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도 잘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사적인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계빚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정도는 그냥 어려운 내 친구나 친지 도와드린다고 생각해서, 드린다고 생각하면 돈을 드리고, 내가 어려워서 이 돈을 꼭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내몰렸다. 돈 얼마 조금 쥐어주고 그러면 뭐 프랜차이즈, 뭐 커피숍이나 빵집, 뭐 치킨집 이런 거 저는 안 했으면 합니다. 예. 이거 다 빨대 꽂히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합니다. 기존에 했던 사람들마저. 될 수 있으면 몸으로 하는 일을 해서 노동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아마 그건 뭐 제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렇게 젊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좌절하시고 뭐 당연히 고통스럽죠. 예. 그래도 젊음이 있으시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운 내시고. 그래서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 뭐 집 2채 날렸다 뭐 이런 얘기를 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 채값만 만회하려고 그래요. 뭐 사람이 살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50대 후반 정도 됐는데요. 어떤 시기든 뭐 살면은 사라지겠죠. 밥 새끼 먹으면서 라면을 먹더라도.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다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투자를 업으로 사는 놈이 이걸로 날려먹고서 루저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돈 벌어서 먹겠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2개 날린 거 중에 하나 정도는 내가 만회를 해야지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거 가지고 큰 손해를 봐서 뭐 하시는 분들은 독하게 마음 드시고 그래서 좀 크게 이상하게 투자 안 하고 해서 좀 만회가 되셔서 자존감도 좀 살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은을 관심 있게 보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뭐 또 하면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예. 저도 요새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좀 우울해진다고 그래야 되나? 좀 위로받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그냥 혼자라도 꼭 본인들 한번 껴안아 주시고 힘들더라도 다시 재기하는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